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따풀 5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원래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됐었죠. 자, 그런데 총선 이후 분위기가 변하는 바람에 좀 뜸하다 싶었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수사 대상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지만, 가장 턱 밑에까지 가 있는 것은 타이 이스타젯 그 사건입니다. 문재인 재임 중에 문다혜 씨, 딸 문다혜 씨, 그리고 남편은 서창호 씨가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했죠. 그 배경이 뭔가 여러 가지 말들이 나돌았는데, 어쨌든 그 배경은 차치하고, 서창호 씨가 전 사위죠. 이혼했습니다. 그 문다혜 씨와 서창호 씨는 이혼을 했는데, 서창호 씨가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항공사가 그 이스타젯 항공사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그 항공사의 뭐 페이퍼 그 회사다, 또는 그 정체가 좀 불분명한데 거기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전혀 항공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전 사위 서창호 씨가 거기 취업을 해서 그에게 월급을 받았다. 그리고 뭐 학비 같은 것도 다 보조를 받고 해서 이상직 전 의원이 후원을 해준 것 아닌가. 사실상 그렇죠. 다 뒤를 봐준 거죠. 그런데 그 직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직후에 이상직 씨가 중진공 이사장이 취임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게 대가성 아니냐. 그래서 뇌물죄로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서정국 변호사가 지난 토요일에 법대리에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주지검장, 그 새로 부임한, 지난 9월 달에 부임한 전주지검장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막아서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말을 들었다. 뭐 확인을 100%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이 막아주는데 그것도 못 믿었던지 친문계 현역 그 국회의원 또 당선인들,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어제 때로 나섰습니다. 문재인 방탄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전 사위 서창호 씨, 문재인의 전 사위에 대한 수사가 가혹하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전 사위 수사? 사위 이미 사위도 아닌데. 근데 왜 친문 국회의원들, 당선인들이 나섰을까요? 그 다음은 문재인을 문재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사의 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전 사위를 보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원 기사입니다. 뉴스원. 전주지검 문 전 사위 수사 적법 절차 준수하고 있다. 오직 정거와 법리에 따라서 한다. 민주 당선자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공포감 불법 수사,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서 때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열었는데 윤건영, 그때 문재인 때 국정상황실장을 했었죠. 윤건영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출신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자 27명. 야, 27명이나 아직 됐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력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 이곳저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27명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해서 검찰은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친문 출신들이 떼지어서 옛 보서, 옛날 보서에게 방탄복을 씌워주려고 하는 그 전 단계 차원에서 전 사위를 엄호를 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전주지검의 담당 검사가 문의 사위, 문재인의 사위, 전 사위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강압수사라는 이야기죠. 수사의 신뢰성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에게까지 가기 전에
미리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친문계 당선인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 전주지검 일반 전화와 검사 휴대전화로 전 사위의 모친에게, 그러니까 그 과거 사돈이네요. 그 검찰이 전 사위의 모친에게 총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다. 모친은 모르는 일이며 사정상 전주지검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뭐 출석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안 갔네요. 일방적으로 만나겠다고 찾아오고 괴롭혔다. 전 사위의 매형 2명에게도 전화로 수회 출석을 요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2차까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다. 이렇게 친문계 당선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은 이 사람들, 지금 전 사위의 매형 또 모친 이런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문다혜 부부가 나가는데, 태국으로 나가는데 이런저런 이제 그 도움을 줬다. 그래서 소환을 통보를 했던 거라는 입장입니다. 전주지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바로 입장문을 내서 당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한 타이 이스타제 채용 특혜 의혹 수사의 경우, 전주지검 입장문입니다. 일부 참고인들의 이 현금 전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모친, 뭐 매형 이런 사람들이죠. 참고인입니다. 일부 참고인들의 이 경우에는 현금 전달과 환전, 금전 거래 등과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조사 필요성이 다 확인된 상황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문재인의 전 사위 가족들과 관련해서는 해외 이주 경위, 금융거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을 해서 2회에 걸쳐 출장 조사를 요구를 했다. 자,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불러도 안 오니까. 이 금융거래, 해외에 출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는 그럼 우리가 출장을 가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건 개요는 이거죠. 전주지검 지금 형사 3부가 서창호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2018년 3월, 그것이 문재인의 전 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스타제 채용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스타제는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그 이상직이 실소유주인데 태국 저가 항공사입니다. 타이스타제 저가 항공사다. 그런데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스타제 전무로 취업을 한 바 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공천도 주고 했다면 이게 제3자 뇌물이라는 겁니다. 전주지검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수규 전 그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정부 인사혁신처장을 소환을 한 것은, 이 참고인신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것은 중진공 이사장의 이상직을 앉히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거죠.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도 참고인신문으로 이미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특미까지 수사가 가니까 친문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방어하느라고 나서는데, 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문재인이 야 좀 어떻게 좀들 해봐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 일이죠. 지금 이 사건으로 문재인이 아마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창수 현 전주지검장이 어떤 사람이냐. 전주지검장인데 성남지청장 시절에 그때 5년 동안 수사가 지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인데, 성남지청장으로 했을 때 그 사건 수사를 지휘해서 이재명을 기소를 한 바 있죠.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검사가 지금 문재인을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작년 9월에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했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맡고 있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는데, 충돌을 하거나, 이원석, 이창수가 한번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이면 퇴임을 하니까 그 이후에 문재인을 겨냥한 강제 수사도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은 친문 의원들을 내세워서 대리방탄, 방탄도 이제 하다가 대리방탄까지 합니다. 대리방탄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대리방탄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방탄, 여기저기 막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려고. 먼저 이 한국일보 6면 기사입니다. 수박으로 지킬라. 민주당 또 대명 공개 지지 릴레이. 또 대명은, 또 대표는 이재명의 준말입니다. 또 대명. 이재명 그 당대표 2년 임기가 8월에 끝나는데 한 번 더 연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김대중 시절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계열에서 이렇게 당대표를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거의 전당대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거의 추대 분위기인데, 주변에서 지금 이재명을 다시 대표를 시키기 위해서 막 나섰는데, 이 한 명이 그 친명 중에서 한 명이 김용민이 아니 대통령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지금 대통령 그 작업을 하는 게 낫지, 당대표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개딸들한테 문자로 테러를 또 당했다고 합니다. 친명계에서는 이재명밖에 없다. 대세론. 근데 연임에 반대한 김용민은 문자 테러를 받았다. 정청래, 장경태, 나는 찬성한다. 연임에 찬성한다. 인정샷 막 보내고 있습니다. 장경태, 이비 어천가를 썼네요. 이재명 어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장경태. 이재명 대표님께는 가혹하고 힘들겠지만 연임하는 게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없소합니다. 엎드려 빕니다. 정청래도 그랬고, 친명계인 김용민이 대권 준비 필요성을 이유로 연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가 강성 당원들로부터 문자 테러를 당해서 이재명 연임은 이제 불가침의 성역이 되고 있다. 이재명 내가 당대표 한 번도 한다는데 이런저런 말 하지 마. 아직 말도 못하는 성역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당대표 연임이. 야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선 이후 친명당으로 재편된 구조에서 이재명이 대표까지 연임하면 독식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죠. 방탄복을 더 두껍게 껴있기 위해서 당대표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대표인 피고인, 피의자 이재명과 당대표가 아닌 일반 국회의원인 피고인, 피의자 이재명은 다를 수가 있죠. 법원과 검찰에서 대하는 방식이. 자, 이재명의 목표는 이겁니다. 지금 아직 여러 재판에서 1심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한다. 이것이 1차 목표였죠. 그거 달성했습니다. 재판 막 질질 끌고 하면서. 자, 그 단식을 하느라고 막 끌고, 또 뭐 뜻하지는 않았겠지만 피섭을 당해서 또 끌고 하느라고 총선 전에 1심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3년 남은 대통령 선거까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라도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은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서 안 나오도록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근데 3년이나 남았죠. 다음 대선에. 3년까지 과연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오고 끌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재판은 벌써 2년이 넘게 했는데 그래도 1심이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 3년까지 끌 수 있을까? 지금 1심에 금년에 나올 게 뭐 공직선거 위정교사,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게 이제 금년에 1심에 나오면은 과연 이게 다음 대선 때까지 대법원 판결 안 나올까? 이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이재명은 불안하죠.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탄핵입니다. 탄핵. 윤석열 정부를 일찌감치 무너뜨려 버리고 1년이든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무너뜨려 버리고
다음 대선에 자기가 피선거권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대통령 되면은 셀프 사면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검 전국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특검, 저런 특검, 어처구니 없는 특검들, 검찰이 수사한, 자기 수사한 그것도 특검하겠다. 이렇게 해서 특검 전국을 만들어서 자락을 간 뒤에 그 다음에 탄핵 전국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세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일면 톱.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특검 전국 포문연 거야. 윤석열 대통령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거듭 시사를 하고 있는데 야권은 범국민 집회를 하겠다 예고하면서 거부권 하지 마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 무슨 뭐 차담회 해서 뭐 협치 뭐 말로만 그렇게 했지만은 여야 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갔고 정쟁 이슈로 앞으로 휩싸일 거다. 박찬대 지금 원내 총무죠. 원내 대표가 아니고 이재명이 지명했기 때문에 원내 총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현 정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국정 운영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은 더 심각하다. 지도부 입장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지만 국민들의 경고나 심판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절차가 누적된다면은 특정한 날에 임계치가 있지 않겠나. 특정한 날 이재명에 대한 구속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그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당시를 박찬대가 떠올리면서 야 사당은 170석밖에 안 됐는데 탄핵 찬성은 234표가 나왔다. 그때 유성민,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그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탄핵에 찬성을 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그렇게 됐죠. 그 중에 한 명, 유성민을 쫓아다닌 인물이 이준석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다녔을 겁니다. 갓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키즈 이렇게 들어와서 성상납하고 그 시점에 탄핵 전국이 되니까는 유성민, 자기 아버지 친구 유성민 쫓아서 탄핵한다고 졸졸 쫓아다녔는데 그 이준석이 이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다 이 말이 나오니까는 3년 남은 게 확실하느냐 확실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해서 또 탄핵 전국 조정되면은 또 거기에 끼어들어서 또 왔다 갔다 하려고. 그리고 조국도 같은 처지죠. 조국도 곧 구속될 처지니까 조국도 3년은 너무 길다 이래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전국, 특검 전국, 탄핵 전국을 하려면은 도우미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말 잘 듣는 국회의장이 이 회의도 막 본회의도 막 열어주고 직권 상정 법안 같은 거 특검 법안 나중에 탄핵 법안 막 직권 상정을 해주고 그걸 원하죠. 그래서 그 적임자로 간택받은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정성호, 또 조정식, 우원식 이렇게 국회의장 16일 날인가 경선한다고 했는데 어제 두 사람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정성호하고 조정식. 그리고 우원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덜러리로 남아있는 어차피 추미애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조정한 사람이 박찬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내 총무 박찬대. 원내 총무는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원내 대표는 그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움직이는 거고 원내 총무 박찬대가 조정식 정성호를 만나고 나서 두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시킨 걸. 이재명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한겨레 신문 오명 정치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 추미애를 선택을 했나? 좌파 매체인 한겨레가 더 잘 알겠죠. 자, 한겨레 신문 오명 기사입니다. 중재자 아닌 실행력 추미애 선택. 이재명 대표 칼잡이를 원한 것이다. 칼잡이를 원했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이 본회의를 아우르고 이렇게 위엄을 갖추고 국가 의전서열 2위로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칼잡이. 이재명을 대신해서 막 칼을 휘둘러 줄 칼잡이를 원한 거다. 경선 나흘 앞두고 이재명계 조정식, 정성호. 조정식은 사무총장 오래 했고 이재명 밑에서, 정성호는 뭐 친명 자장 이렇게 불렸죠. 이 사람들을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고 원래는 친문인,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했으니까 친문이죠. 친문인 추미애를 앉혔다. 왜? 실행력, 칼춤을 출 수가 있기 때문에, 칼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정권 심판을 위해 탄생한 국회에는 이런 말입니다. 그 친명계의 한 중진이 한 말 같습니다. 이재명이 정권 심판을 위해 탄생한 국회에는 믿을 만한 중재자가 아닌 함께 칼춤을 출 칼잡이가 필요하다고 봤을 것이다. 친명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친명계 의원이 이 어떤 중재자 조정식이나 정성호처럼 여야를 뭐 중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칼잡이가 필요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여러 가지 검찰개혁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상정을 좌우하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가능성이 큰데 칼잡이가 가장 적임자다.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 그러니까 제가 원내총무라고 하죠. 원내대표 추대에 이어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 역시 명심 낙점, 이재명의 마음대로 낙점 형태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그렇지만 누구도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사정입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 어제 인선이 있었습니다. 초단기 비대위죠. 전당대회 때까지만 활동을 할 텐데.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 사무총장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의 정점식, 친윤, 전진 배치, 야에 맞서 안정형 지도부를 꾸렸다. 단기 지도부죠. 비대위원회 유상범, 전주회, 엄태영, 김용태 빼면은 대부분 윤과 가까워. 야당의 특검 공세, 전대룰 개정 등 난제 앞두고 익숙한 사람들 선택. 이 익숙한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검 정부, 탄핵 정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당 대표는 7월 정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나옵니다. 확정이 되는데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전대 몸푸나 도서관 시민 만난 한동훈, 팬미팅연 유승민. 한동훈은 또 민주당에서 영입한 이상민 곧 만날 계획이어서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몸을 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고, 유승민이 다시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탄핵에 앞장섰던 이준석 같은 똘마니들 데리고. 유승민은 현행 당원 100% 룰 변경해야.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죠. 그러면 당심, 국민의힘 안에서 유승민은 인기가 바닥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포함을 시키면은 역선택이 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승민을 선택을 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승민도 그걸 알고 당신 100%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1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